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흐려져 있으면 결과 역시 흐려집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해석하고 초기 구조를 역추적하며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태도와 내면 상태는 체계 전체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체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선입견의 배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모, 말투, 직업, 나이, 경제상태, 학력, 태도 같은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판단은 종종 실제 구조를 가립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은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조용한 사람은 오히려 매우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 생겨나는 즉각적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느낌은 참고자료일 수 있어도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그 결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선입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대상자를 처음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 판단하면 이후의 반응은 모두 의지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된 탈진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 개념이라기보다 분석자의 기본 자세에 가깝습니다. 선호와 혐오, 기대와 판단, 감정적 반응을 한 걸음 뒤로 물려놓고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선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담자는 답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정적인 말은 빠를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질문은 대상자 안에 숨어있던 핵심 구조를 스스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는 질문은 방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반복되기 시작했느냐고 묻는 질문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드냐고 묻는 질문보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에너지가 빠지냐고 묻는 질문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상담자의 언어는 판단이 아니라 탐색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 전이의 관리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을 오래 만나면 상담자도 예민해질 수 있고 무기력한 사람을 상대하면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이런 영향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대상자의 구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늘 자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대상자의 구조인가, 내가 피곤해서 생긴 반응인가 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불편함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개인적 경험이 자극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 점검 없는 상담은 타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투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립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중립성은 차갑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자의 고통을 이해하되 함께 빠지지 않고 대상자의 분노를 듣되 같이 흔들리지 않으며 대상자의 기대를 받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특히 상담자는 구원자 역할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를 고쳐주겠다는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해석을 흐립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걸어가는 것은 결국 대상자 자신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말의 무게도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자가 내뱉는 한마디는 대상자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식의 단정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은 막혀 있으나 구조상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말하더라도 표현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태도는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체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판단을 보류하겠다. 추가 관찰 후 다시 보자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높입니다. 또한 상담자는 자신의 삶도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감정 기복이 큰 상태에서는 타인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몸이 무너져 있고 정신이 산란하면 미세한 반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자기관리 역시 전문성의 일부입니다. 배움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사람은 새롭습니다. 이전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상담자는 매번 처음 보는 구조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험은 참고자료이지 사람을 틀에 놓는 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차 검증 역시 상담자의 겸손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다른 관측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맞다는 태도는 검증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은 계속 정밀해집니다. 결국 상담자의 기본 자세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태도, 정확히 보려는 태도, 책임있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추명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작업이 됩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특별한 기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위에 세워집니다. 상담자의 마음이 맑아야 대상자의 구조도 맑게 읽힙니다. 그래서 선입견 배제는 부가조건이 아니라 이 체계의 핵심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